제가 너무 오늘 기쁜 날인 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보고 이런 환영 인사를 듣겠습니까?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414 생활관 본부 서울 강남에서 저희 본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국의 414 생활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슈퍼바이저 최희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기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PPT 제목을 왜 공부해야 할까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공부 얘기를 하는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정말 수시로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선생님,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공부하기 싫어서. 맞아요. 하기 싫어 죽을 때 그 공부 왜 해야 될까요? 묻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그죠? 하기 싫은 애들을 대부분이 다 선생님 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건너뛰어 주시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곤 하거든요. 집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이럴 때 어머님들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냐. 첫 번째, 엄마 시끄럽고 밥 먹어. 이렇게, 그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고 간식 먹어.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어머니, 조금 친절하신 어머니는 이렇게, 너 학교 안 가면 엄마 감옥 가. 그죠? 학교 꼭 가야 돼. 의무교육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세 번째 어머니는 정말 성실하신, 정말 좀 공부하신 어머님들. 막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공부는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그러면 애들이 그럼 하고 수긍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말꼬리 잡고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죠. 나 그럼 더하기 빼기만 배우면 안 돼? 뭐 이러다가 더하기 빼기는 꼭 필요한 거야. 우리 삶을 살 때, 또 가게 갈 때도 필요하고 뭐 할 때도 필요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 더하기 빼기만 배우고 학교 그만두면 안 돼?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당황하시고 안 돼요. 꼭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러면 엄마 그럼 나 학교만 다니고 공부 안 하면 안 돼? 뭐 이러기 시작하고요. 그죠? 그렇게 말꼬리 잡고 계속 늘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엄마가 이제 참질 못하죠. 아이랑 대화하다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또 오해영이라고. 제가 드라마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엄마들은 이제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죠.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좋게 시작하든 어떻게 시작하든 결론은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왜 자꾸 우리 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공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왜 자꾸 결론이 이렇게 될까요? 왜 자꾸 등짝 스매싱으로 대화가 끝날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문구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문구점 가면 이런 노트들이 요즘은 판다고 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거 70년대 다 나올 법한 표어죠, 그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공장에서 미싱하는 것도 사실 나름 전문직이거든요. 공장에서 미싱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거 아니죠.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대요. 여러분 10분 더 공부하신 여러분 아내 얼굴이 바뀌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더 공부할 게 아니라 공부를 빨리 때려치고 예쁘게 얼굴을 가꿔야죠. 그죠? 그래야 신랑 얼굴이 바뀌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공부에서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자, 실제는 어떻습니까? 공부해서 열공하면 요즘은 찌질하다고 안 만나줍니다. 답답하다고 재미없다고 안 만나줍니다, 여자들이.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정보를 아이들에게 자꾸 전달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왜 해야 되는 질문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가 각자 다 달라요. 그죠? 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각자 다 다릅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요, 자기가 해나가면서 찾아야 돼요. 자, 저희 조금 이 시점에서 저희 생활관 졸업생들에 대해서 좀 자랑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 서울 본부에서 지금 저는 본점을 10년 넘게 14년, 15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법 대학교 간 아이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이 와요. 이맘때쯤 아니면 내년 1월 달쯤 연락이 오는데 우리 애 어디 붙었어요 연락이 오는데, 작년에 연락을 3건을 제가 받았거든요. 한 명은 한양대 기계공학과, 또 한 명은 고려대 수학과, 또 한 명은 성균관대. 그렇게 갔고, 그 재작년에는 숙명여대, 또 그 전에는 또 가천대, 한의대, 이렇게 계속 열매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올해는 이제 저희 수능생이 없어서, 수험 친구들이 없어서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 가천대, 한의대 갔던 그 친구가 다시 수능을 봐서 요번에 의대를 갔대요. 네. 여기 저희 생활관 졸업한 친구 중에. 그래서 뭐냐면,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의대를 갔으면 엄청 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건 한의학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수를 해서 의대를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의대 여러 군데 시험 보고 있어요. 요번에 사실 되게 불승이었거든요. 국어도 어렵고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려웠고 아이들 학력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불수능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요번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봤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머리를 빡빡빡빡 깎고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친구가 처음 저희 생활관에 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그 5학년 때 농구 선수 한다 그랬었어요. 사실은 공부 안 하고 농구 선수 할래요. 근데 너는 키가 작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해보겠대. 그래서 해보라고. 근데 공부도 나중에 포기하면 안 되니까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생활관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생활관에서 스스로 하는 학습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애가 깨치더라고요. 저 선생님 저 농구는 안 될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머리를 빡빡 깎고 저희 김환영 목사님을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생활관 그만두고 학원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스스로 한번 2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스스로 진짜 독하게 열심히 해서 한의대를 들어간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저희는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의학을 공부해보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자, 이 사람들의 한번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요? 다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또 밑에 보면 BTS, 제가 BTS 좋아해서 BTS 사진도 올렸는데 BTS는 대학교 안 나왔어요. 그죠? 사람들이 한테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좋은 성공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학을 안 가거나 중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죠. 뭐냐면 공부 자체로 성공하는 시대는 갔어요. 이 사람들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되냐? 새로운 지식도 나오고 때로는 배웠던 지식들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면서도 저희가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는 훌륭한 점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 판단될 때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의 길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은 각자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했을 때 아이들을 무조건 공부해가 아니라 공부는 사실 제가 느끼는 공부는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만 공부 아니잖아요.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젖을 빨 때 그냥 빨아지지 않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야지 빨아집니다. 공부를 해야 우리는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바뀌어왔죠. 옛날에는 농경, 그 다음에 수렵, 채집, 사냥 잘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엔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역사 열심히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계속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공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무엇을 새롭게 배우는 것 모든 것이 다 공부인데 그럼 아이들이 묻죠. 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질문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질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왜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왜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한다는 자체예요. 공부는 생존의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어머님들이 좀 소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럼 진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 진짜 우리가 탐구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공부 요즘 애들 열심히 하죠. 학원 열심히 다니죠?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공부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대치동 저희 그 본원이 대치동 옆에 일원동 한 블럭 차이예요. 버스 정거장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대치동이거든요. 대치동 키즈들이 많아요. 대치동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근데 제가 옆에서 정말 자세하게 보면 그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가 했을 때 공부하는 애들 한 10% 정도예요. 나머지 90%는 뭐냐? 애들이랑 놀러 가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할 때 옆 친구랑 떠들다가 끝나면 마라탕 탕후루 먹고 마라탕 탕후루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게 오는 거죠. 사실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 나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남이 설명해 주는 건 귀에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학원 갔다 오면 오는 동안에 싹 잊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마라탕 먹을 때 벌써 다 잊어버려요. 매운맛 이러면서 이제 탕후루 먹으면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전기세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시간만 버리는 게 되는 게 대부분의 90% 아이들입니다. 10% 아이들만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알려준 지식은 나의 뇌의 메커니즘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망각합니다.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 다니면 정말 왜 공부를 못하는가?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면, 자, 스스로 내가 열심히 끙끙대서 50점 맞은 애랑 선생님이 쪽집게 시험 해가지고 요거 나와, 요거 외워 해가지고 만들어준 100점이랑 어떤 아이가 자기 효능감이 높을까요? 자,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못 견디시죠. 다른 아이들이 100점 맞았으면 너도 빨리 100점 맞아야지. 근데 100점, 5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걸 자기 효능감으로 해냈느냐 안 해냈느냐, 자기 스스로 해냈느냐 안 해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자신감이거든요.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인데, 이런 자신감이 학원을 다니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타인의 간섭과 의존으로 만들어진 점수는 뇌에서 중요하도 기억을 하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생각한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뇌 자체가. 그런데 내가 끙끙대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40점, 50점은 아, 이건 내 거니까 소중히 하고 뇌가 장기 기억으로 옮겨버립니다. 그걸 내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50점이 안 잊어버려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 50점 위에 10점, 10점, 10점 쌓아나가다 보면 얘가 성인이 됐을 때는 스스로 100점, 200점을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는데, 학원에서 누가 만들어준 그 100점은 아이들을 100점 맞아서 좋아하는 기쁨은 잠깐 있지만 아이들의 효능감을 완전 떨어뜨립니다. 아, 이건 누가 만들어준 거니까 내 게 아니야 라는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가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 공부가 된다는 단계, 뇌에서 인지 활동이 일어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 기억, 반복, 이게 먼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인출, 정교화, 반출까지 가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공부만 하고 있냐면 이해, 기억, 반복, 또 싹 잊어버리고 이해, 기억, 반복, 싹 잊어버리고 이해, 기억, 반복,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는 단기 기억 장치만 계속 바쁘게 움직이다가 장기 기억은 써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공부했던 게. 지식을 내가 정말 내 걸로 하려면 인출, 정교화, 반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인출이 뭘까요? 공부는 집어넣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꺼낼 때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메타인지의 개념인데요.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메타인지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인출입니다. 저희는 인출을 생각 꺼내기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꺼내. 뭐냐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수업 들은 것 자체는 이해, 기억, 반복이죠. 그런데 이 이해, 기억, 반복을 내가 잘 기억하다가 내 말로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엔 이건 이런 것 같고 요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 그 뭐예요? 내가 스스로 꺼냈죠. 동생한테 내가 설명해 보듯이, 선생님한테 내가 다시 선생님을 가르쳐 보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뭐예요? 착각해요. 이해, 기억, 반복으로 들었던 내용을 내가 한번 꺼내줬잖아요, 내 말로. 그러니까 아, 이건 중요한 거네 생각하고 단기 기억에 있는 걸 장기 기억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꺼냈던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 거기까지 안 가르쳐 줍니다. 이해, 기억, 반복하고 끝이죠. 인출까지 가야 내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인출의 다음 단계는 정교화입니다. 정교화. 뭐냐면 내가 꺼냈는데 그 꺼낸 지식들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 내가 꺼낸 내 기억들이 제대로 된 기억인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정교화입니다. 이 정교화는 보통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 내가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개념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반추인데요. 반추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꺼낸다는 의미인데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형태로 물어봐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활용도, 지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반추입니다. 자, 이 반추까지 가면 심화 과정이 된 거죠.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볼 때 맨날 얘기해요. 선생님, 안 배운 거 나왔어요.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반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배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자, 학원에서 수학 문제를 가르칠 때 유형을 가르쳐 주죠. 1부터 몇 가지 유형. 근데 유형을 따지자 보면 한 2,000만 가지도 넘게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유형을 애들이 각각 가르치면 저희 2,000만 번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반추를 할 수 있는 아이는 개념만 가지고도 2,000가지 그 유형을 보지 않고도 어려운 응용 문제를 스스로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메타인지 교육의 핵심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저희가 그럼 인출, 정교화, 반출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느냐 했을 때, 저희가 인출은 가장 정말 저희 자랑인데요.
학습 노트라는 걸 저희 스터디 클럽 생활관에서 쓰도록 하는데, 학습 노트는 뭐냐면 학교에서 이해 기억 반복으로 배웠던 수업 내용들을 스터디 클럽에 와서 학습 노트를 써보는 겁니다. 자기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자기의 느낌도 같이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일 쌓이다 보면 저절로 내신 준비가 되고 저절로 선생님께 배웠던 그 지식들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이 학습 노트만 보더라도 얘가 무슨 대학 갈지 저희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학습 노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가면 이제 독서 교육, 그다음에 국어 수학 교육 제가 이렇게 쭉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독서,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독서가 전부일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실제로 아이들이 쓴 학습 노트인데요. 글씨가 되게 바르고 예쁘죠, 그죠? 예,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예쁘게 나온 거고요. 또 다음 장 넘겨보시면 네, 독서 교육이 나오는데요. 자, 독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독서를 하지 않는 것. 거짓 독서가 뭐냐? 우리 아이들 글자는 줄줄줄줄 잘 읽죠. 그런데 그 글자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만 읽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게임하듯이 눈으로 맞추듯이 소리 맞추듯이 글자만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을 읽을 줄 모르게 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끊어읽기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1학년 1학기 때 처음 들어가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배우죠. 생각나시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죠? 이게 딱딱 정확한 위치에 끊어서 읽어줘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읽게 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글자만 읽을 수 있는 애들. 거짓 독서를 없애야 돼요. 이걸 교정해줘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교정하느냐? 책을 빨리 읽으면 안 되고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는 슬로우 리딩이 중요합니다. 요즘 속독 막 몇천만 원씩 들여서 속독 배우는 친구들 많아요. 대치동에도 많아요. 저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속독을 배우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속독도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슬로우 리딩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필요한 건 아이들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어요. 자, 성경. 우리 성경 중요하잖아요. 다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슬로우 리딩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성경에서 엉뚱하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왜곡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서가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고 성경, 국어, 수학 모든 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게 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클럽에서는 독서 교육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학, 국어 이런 부분도 가르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는 집어넣을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된다? 꺼낼 때 된다. 그죠? 내 머릿속에서 꺼낼 때. 공부할 때의 기본은 저희는 교과서 플립러닝입니다. 플립러닝 뭐냐면 플립이라는 게 뒤집어진다는 뜻이래요. 거꾸로 수업.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선생님이 돼서 거꾸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이 되고 아이가 선생님이 돼서 거꾸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을 막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설명해 본 거는 아이 거죠. 선생님이 맨날 설명하면 그거 누구 거 됩니까? 선생님 거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만 똑똑해져요. 학원 가면 선생님만 설명하잖아. 그죠? 그런데 아이가 설명해 보게 하는 교육, 그게 플립러닝인데 저희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화, 요약 발표, 수학 토론, 심화 과정, 올림피아드 과정, 토론하는 과정, 그다음에 오답 노트,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해 보는 거, 그걸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런 인출, 정교화, 반추 과정을 저희가 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저희 교재,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영어 교육. 영어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자, 영어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어순과 단어. 자, 한국말이랑 영어랑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어순이에요. 어순이 달라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막 문장 할 때 he saw his son,
sit on the table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막 앞뒤로 왔다 갔다 he 그는 saw 봤어. 뭘 봤지? 막 뭘 봤지? 막 그러면서 계속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he는 봤어. saw 했어. 뭘 saw 했지? his son을 saw 했어. 근데 그 his son이 뭐 하고 있었나? his son이 sit 하고 있었어. 앉아 있었어. 어디에 앉아 있었지?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구나. 이거는 사실 등짝 맞을 상황인 게 sit on the table이라는 게 여기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이렇게 엉덩이 걸쳐 앉았다는 얘기예요. 엄마한테 등짝 맞을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순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암송해보는 훈련, 그걸 하게 되면 어순이 익혀지고 문법은 그 다음에 배워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언어 배울 때 막 타동사, 자동사 이런 거 먼저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기 때, 그죠? 우리 엄마 하는 대로 말 그대로 따라해서 우리가 말을 잘하게 됐잖아요. 문법은 커서 나중에 배웠죠, 그죠? 이거는 어려운 작문을 할 때 필요한 게 문법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인지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동영상 볼 시간은 없고요. 제 제일 뒤쪽으로 가보시면 공부 습관에 관련된 페이지가 있는데 선생님 그거 열어주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1년, 2년, 3년 생활관 다니고 쭉 하게 되면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공부하느냐 했을 때 왜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바르게 잡혔을 때 공부 습관이 형성됩니다. 아이들한테 공부 습관이 형성되면 중학교 때 딱 중2 올라가면은 벌써 애들이 다 이렇게 머리도 크고 엄마랑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그럼 막 공부해라 안 해라, 숙제 했냐 안 했냐, 맨날 집에서 그거 핸드폰 그만 봐라, 뭐 밥 먹어라, 막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 졸업한 아이들은 자랑입니다만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공부 습관이 잡혔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연습들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배워가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자기가 연습해보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났을 때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길러지는 게 바로 공부 습관인 것입니다. 자, 공부 습관이 부족한 아이는요, 앉아 있는데 힘을 뺏깁니다. 막 앉았다가 물 먹으러 갔다가 앉았다가 낙서했다가 앉았다가 선생님 하고 불렀다가. 근데 공부 습관 잡힌 아이들은 앉아서 쭉 자기 공부를 해나가죠. 기본 6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잡힌 아이는 인서울 가능합니다. 네. 자, 띵크이는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학원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학원입니다. 아이들의 인성도 잡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게 뭐 고려대 갔다 연세대 갔다 이런 거보다도 칭찬을 많이 들어요. 수업 태도가 너무 발라요. 우리 생활관 출신 아이들이 너무 선생님 말에 집중을 잘해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자랄 때 저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사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 내 능력의 베스트를 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생각하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성경을 압축하면 2마디로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공부하는 것이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 사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안 믿으시겠지만 저 패션 관련 직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몬테소리를 공부했어요. 몬테소리. 그 공부하다가 어린이집 자격증을 땄어요. 그거 공부하다가 김환영 목사님이랑 메타인지를 시작했어요. 공부하다가 또 저는 얼마 전에 상담심리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저 계속 바뀌죠.
사람이 계속 나이 들어가면서도 계속 바뀌고 시대도 계속 바뀌어서 내가 해야 되는 공부도 계속 바뀌어요. 그걸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부럽죠. 다른 공부를 정말 잘한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 자세히 제가 잘 살펴보고 성찰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지식, 돈, 그다음에 뭐 노래하는 기술, 노래하는 뭐 재능, 이런 것들을 남들이 좋게 잘 쓰고 활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돈도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 10만 원을 100만 원 같이 쓰시면 부자가 됩니다. 100만 원을 1000만 원 같이 가치롭게 쓰시면 부자가 돼요. 그냥 무조건 뭐 누구한테 밥 사고 쓸데없이 밥 사고 이런 게 아니라요, 가치롭게 쓰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무한정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 제가 살면서 깨달은 점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김환영 목사님 정말 강의를 탁월하게 하시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알고 있는 거를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거를 항상 나눠주세요. 저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항상 설명해 주시고 항상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으로 좋은 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자꾸자꾸 쓰니까 뭔가 자꾸자꾸 개발할 능력들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게 메타인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존재의 이유, 공부의 이유는 사랑과 감사인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 능력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감사는 왜 해야 될까요? 사람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은 한 개만 있어도 금방 기억나고요, 안 지워져요. 근데 좋은 일은 한 4개, 5개 좀 있어야지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상하죠? 좋은 일 5개 있어야 나 좀 좋다. 나쁜 일은 한 개만 있어도 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억지로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좋은 일들이 정확하게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감사해서 내가 그 일을 떠올리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도, 그죠? 100가지 축복을 주셨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불평불만만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아니죠. 감사와 사랑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이 교회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메타인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을 잘 개발하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자기 메타인지를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좀 자라기 바라고요. 자기 주신 재능을 지혜롭게 써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자라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